네, 지금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님을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현 상황을 풍토병 초입 단계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장 박향입니다. 네, 박향 반장님 인터뷰 오늘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지금 17만 명대입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요. 또 희망을 갖는 국민들도 동시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우리가 위험 정도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파악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항상 확진자 숫자에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확진자 그렇죠. 숫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고 숫자를 보면 너무 무서워요. 예. 네, 매주 그 전주 대비로 하면은 계속 지금 2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에서도처럼 이게 이제 그 정점으로 가기 전에 계속해서 더블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미크론을 대응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이제 혹시 중증화율로 얼마나 가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망이 얼마나 진행되느냐. 그래서 중증화율, 치명률 부분을 좀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확진자 숫자 자체는 규모가 굉장한 숫자로 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숫자가 모수가 늘어나면 네네. 절대 숫자가 이제 사망자 숫자가 율은 낮더라도 늘어나겠죠. 사망자 숫자가 있고 위중자 숫자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풍토병 초입 단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방역 정책이나 이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질병청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의 확진자 발생 추이, 그다음에 확진자가 되게 그 델타 때도 그렇고 델타보다는 이제 좀 더 길어졌지만 우리 오미크론이나 이런 데 되면 확진이 되고 나서 위중으로 가는 시간, 그다음에 또 혹시 사망에 이르렀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쭉 그 추이 분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질병청에서도 한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델타와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질병청의 어떤 분석 자료. 그리고 또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감염내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환자 진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봤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델타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3분의 1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임상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지난번 델타 때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이게 지금 호흡기 증상이 제일 심하고 네. 또 위중으로 가잖아요. 네네. 폐렴으로 와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증 병상으로 옮기게 되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요. 그래서 지난번에 벤틸레이터를 단다, 에크모를 단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정점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점에 이르기까지 절대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되 이제 이게 어느 정점에 이르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좀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입이다라고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자, 17만 명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정점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겁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네. 2주, 3주 전에는 정점을 17만까지 보신 분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매번 이게 추이라고 수리 모델이나 이런 추이들이 현재 상황을 근거로 변하기 때문에 자꾸 약간씩 변동되더라고요. 네네. 질병청에서도 한 7군데 내지 9군데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게는 30만까지도 그 이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25만에서 30만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또 전후로도 더 열어놓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백신 3차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과 미접종자의 치명률 차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방금 제가 델타에 대비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접종을 했냐, 몇 번 했냐, 3차까지 다 했냐 이걸 떠나서 통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접종자하고 미접종자를 다시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 치명률로 볼 때 오미크론의 경우 미접종자는 0.1 정도 나옵니다. 아하. 근데 3차까지 완료하신 분은 0.015.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종률이 높은 것 때문에 이제 나이 연령대별로 또 접종 율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접종과 미접종은 치명률이 10%, 10분의 1 정도. 네. 아까 그 델타하고 차이 토탈에서는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네. 자, 이 백신의 효과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뭐 변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4차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3차 접종 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도 또 존재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통상 저희가 한 3개월 뭐 이 정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좀 지나면 좀 효과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백신의 효과를 또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돌파 감염이 나오는데 백신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백신의 효과가 감염력에 있어서는 한 3개월 지나면서 현저히 좀 떨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치명률 차이에서 보듯이 네네.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예방하는 효과는 한 80몇 % 이상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네. 그래서 예방접종이 그런 전파력,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네. 그 접종 효과가 그러나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낮추는 것은 훨씬 더 높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치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재택 치료로 지금 체계가 바뀌면서 현재 그 재택 치료자도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문제는 확진자 중에 다른 병이 있거나 분만을 해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할 시스템이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재택 치료로 전환하면서 가장 좀 신경을 쓰면서 했는데 네네. 저희가 그동안 델타의 어떤 그런 그 감염병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유지돼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침들을 좀 바꾸고 뭐 비대면 진료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대면 진료도 일부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좀 전환하는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병원들 중에서도 격리병실을 갖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분만이 가능한 병원, 그다음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시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구급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택치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한순간에 막 폭주하고 이러면서 네네. 연결이 좀 늦어지는 사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차츰 이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중증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또는 분만 이런 효과 그런 네네. 상황으로 인한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던 진료의 영역들을 좀 넓혀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도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런 판단이 서면은 방역 정책도 큰 틀을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게 정점이 지난다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대폭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면 될까요? 이제 이거를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어쩐다 이런 측면보다는 네. 이제 다른 선행했는 나라들도 보면은 이제 그런 방역 지침, 방역 패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되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이전에 정점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확 바뀌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 이전에 오미크론이 워낙 확진자 수도 많기 때문에 업무 연속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수 인력이라든지 필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 장애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재택치료도 7일간 했던 거를 5일이나 3일로 땡긴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네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 서울대학병원이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격리병상에서만 따로 치료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감염병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이 필수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상 그런 필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중간 전환 단계를 거치면서 향후에는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네네. 큰 흐름을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정점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들도 정점 대비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부 정책들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네네.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늘 새로운 상황들이 앞에 닥치니까 그걸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계획해 나가시는 게 참 큰일입니다. 재택 치료자들이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증상들,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갑자기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집에 있는데 네. 이 상황이 안 좋아진다. 집에서 재택 치료하고 있는데 이럴 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재택 치료자들은 대부분 보니까 경한 증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계속 인후통이 심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열이 동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더 심해지거나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안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어쨌든 비대면 진료로 받았던 선생님과 가장 먼저 상담하시고 네. 혹시 저녁이나 이럴 때는 의료상담센터가 가동이 되고요. 또한 아울러서 행정적인 그 질문까지 다 병원이나 이런 안내까지 되는 행정상담센터도 있어요. 거기를 먼저 이용하시고 행정상담센터 전화 걸면 됩니까 거기로? 네네. 거기 저희들이 재택 치료자에게 안내를 줄 때 전부 전화를 안내해 줍니다. 네네. 그리고 외래진료센터도 또 10곳을 안내해드리거든요. 거기를 네. 먼저 찾으시고 그렇지만 정말 도저히 해열제로도 해결 안 되고 비대면 선생님들도 안 된다든지 또는 외래진료도 이용할 만한 것보다 더 심하다. 네. 또는 또 그 이외의 질병 갑자기 예를 들면 장염이 생겼다 네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뼈가 부러졌다 이런 부분들은 응급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119로 안내를 해서 그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중수본의 박향 방역총괄반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